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8쪽 일일자금 수지표 자금일보 작성입니다. 자, 일일자금 수지표 자금 수지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일일자금 수지표다. 또는 뭐 일일자금 수지계획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일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금일보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일일자금 이제 하루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표인데 오늘 거 작성을 하면은 오늘 거 작성하면 자금일보가 되겠고요. 일일자금 수지 실적표가 되겠고요. 그럼 내일 예상해서 내일 거 이제 하루 뒤니까 이제 예상 가능하기도 하겠죠. 미리 이제 계획되어 있던 것들 그걸 작성을 하면은 계획표가 됩니다. 일일자금 수지 계획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은행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은행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입출금, 증빙서류 등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결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하고 이제 당좌예금 그 잔액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로부터 뭐 돈을 입금을 했다. 그런데 은행에다 확인을 해야겠죠. 은행에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통장으로 다 찍히니까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은행에도 무사히 들어왔는가 이제 뭐 그런 거 확인하고 그 일일 자금 수지표를 작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적절한 항목별로 구분해서 전일 잔액, 수입액, 지출액 그리고 당일 잔액, 금일 잔액이죠. 표시되도록 한다. 그래서 금일 잔액은 전일 잔액에다가 입금을 더하고 출금은 뺀 금액이다. 여기서 적절한 항목이라는 항목별로 구별하는 것, 현금과 현금 등가물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게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통장별로 작성을 한다. 통장별로 뭐 은행별이 아니고 통장별이에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도 뭐 예금 통장 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별로 작성을 하는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이죠. 그리고 받으러 옴 지급어음도 기록하기도 하고요. 받으러 옴 지급어음. 그리고 차입금을 기록한다. 차입금. 그리고 정기예적금 같은 거 기록을 하고요. 계정 과목은 이제 기업 내부에서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설정하기 나름인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차입금, 그다음에 예적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러 온과 지급어음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별도 장부로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목별로 어쨌든 전일 잔액, 수입액, 지출액, 지급액, 그 다음에 금일 잔액 이렇게 표시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현금 보유액하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가용자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요거는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하고 예금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기록해 놔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금으로 분류되는 거 저축성예금이죠. 참고 항목으로 표시한다. 정기 예적금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현황, 그 다음에 매출적금 매입 채무 현황도 참고 항목으로 할 수 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 작성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문제만 한번 꼼꼼하게 문제하고 답만 살펴보더라도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제 칠판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쭉쭉 하게 되면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꼭 한번 교재에다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제가 뭐 슬라이드를 해갖고 볼까요? 예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금일보, 현금 예금일보, 자금 실적표, 자금일보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K랩이나 그 한국 세무사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K랩이 되겠고요. 교육용. 그다음에 그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시험에서는 스마트 A라고 그러죠.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 현금, 그 자금 수지표, 그다음에 뭐
자금일보 그런 표현을 쓴다. 자금일보 하루하루 거래 내역에 현금에 관련된 거래 내역 이게 전부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거기도 항목을 보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러 옴, 지급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적금은 안 나와 있죠. 예적금은 안 나와 있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전일 잔액, 당일 수입, 당일 지출, 그다음에 당일 잔액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는 걸로 지금 교재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당일 거니까 하루치 얘기예요. 이제 7월 8일 하루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월 8일) 날 당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 자료예요. 1번 현금 영문구로부터 볼펜을 구입하고 1,000원을 지급하였다. 현금 지출이 1,000원 발생을 했죠. 2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관련된 겁니다. 1호 상사로부터 시상품 판매된 수수료 1,5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내 통장 보통예금 계좌 속에 돈이 1,500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돈은 입금한 것은 1호 상사고요. 그리고 대신 팔아줘서 수수료로 넣어준 거죠. 지금 어쨌든 1,500원이 들어왔습니다. 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이에요. 한동상사로부터 A상품 계약금 7,500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상품 계약금 7,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한성상사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상품은 이제 언제 팔기로 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신한은행 보통예금이에요. 같은 통장인 모양이죠. 부자번호는 지금 따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의 직원급여로 15,000원이 지급되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5,000원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적금 7월분 500원이 대체 지급되었다. 이 통장에서 정기적금으로 500원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기적금 통장에는 500원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 기업은행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이 처음 나오죠. 다음 보통예금이고요. 당좌예금 영성상사로부터 B상품 외상대금 17,000원이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상품 외상대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외상매출금은 줄어들었겠죠. 당좌예금 늘어나고 영성상사로부터 들어온 거고요. 7번 기업은행 당좌예금 같은 통장입니다. 산동으로부터 상품 원재료를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표는 발행했지만은 요 거래처 주식회사 산동에서 수표를 오늘 제시했으면 오늘 빠져나가는 거고 내일 제시하면 내일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열흘 뒤에 제시하면 열흘 뒤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잔액을 보겠습니다. 7월 7일 전액 잔액. 자, 요거는 이제 7월 8일 거래가 되겠고요. 요거는 전날 할 때 잔액이 현금은 24,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12,000원이었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36,000원 그 다음에 기업은행 당좌예금이 59,000원 그래서 이제 은행은 세 군데 거래를 하고 보통예금 통장 2개 당좌예금 통장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단기 정기예금 하나 있고 장기 정기예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 이건 뭐 다른 이것도 그냥 적금이죠. 적금도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것. 만기가 이제 1년 이후란 얘기죠. 그래서 적금이 2,500원이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잔액 구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7월 8일 날 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내역하고 잔액을 확인해 보면서 작성된 자금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자금 현황이에요. 현금, 예금만 지금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전일 잔액은 조금 전에 있었던 요걸 그대로 온 거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현금 요만큼 있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잔액이 있는 겁니다. 잔액이 있고 그래서
합계액은 13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현금은 거래가 딱 지급한 거 1,000원밖에 없어요. 현금 지급한 것. 여기 보시면은 볼펜 구입하고 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것만 현금 거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금 거래죠. 1,000원 지급한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일 잔액 24,000원, 그리고 입금은 없고 출금만 1,000원. 그래서 오늘 잔액은 금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자 단어긴 한데 금일이라고 합니다. 금일 잔액은 23,000원. 7월 8일 날 현금 23,000원 있다는 얘기예요. 금고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이에요. 잔액은 이렇게 있는데 국민은행에는 돈이 들어왔고 보통예금에서는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은 수수료, 상품대행 수수료 1,5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는 7,500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왔고 급여로 1,5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500원이 빠져나갔고요. 15,000원 빠져나가고 500원 빠져나갔죠. 이게 보통예금 거래예요. 받은 거 7,500원, 지급 이것도 받은 거죠. 받은 것 1,500원, 7,500원, 지급한 게 15,000원, 500원. 자, 답을 볼까요? 입금된 거,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 1,500원.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 7,500원. 그리고 아까 15,000원, 500원. 뭐 급여 있었고 그랬었죠. 지급한 거. 그리고 500원은 정기적금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지출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잔액, 입금액, 금일잔액, 전일잔액, 입금액, 출금액 이거 좀 줄어들었겠죠? 28,000원. 자, 다음 당좌예금 거래는요. 당좌예금 두 건이 있었죠. 17,000원이 입금되었고요. 이제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고, 그리고 지출한 거 상품 원재료 사오면서 12,000원 수표 발행한 거. 이것도 여기 써있지 않지만 이제 당일날 빠져나갔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빠져나갔겠죠. 자, 보시면은 들어온 돈 외상대금 받은 거 17,000원, 그리고 원재료 구입한 것 12,000원. 그래서 59,000원 더하기 17,000원 빼기 12,000원. 그래서 잔액은 64,000원. 자, 현금 예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날 13만 1,000원이 있었는데 전체 입금액이 26,000원, 출금액이 28,500원. 그래서 당일 금일 잔액은 12만 8,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의 현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 밑에는 이제 보충 설명하는 표예요. 증가된 것만 보는 겁니다. 증가된 것. 이것만 본다는 얘기죠. 1,500원, 7,500원, 17,000원. 증가된 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수익이 15,000원, 1,500원. 그리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게 7,500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17,000원. 적요 써주고 거래처명 써주고 거래처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급 현황만 보는 겁니다. 자금 감소된 현황. 보시면은 볼펜 구입한 거 소모품비제 계정 과목은 그리고 1,000원. 급여 지급한 거 15,000원. 원재료 매입한 거 산동에서 매입을 했죠. 12,000원. 그 다음에 적금 불입한 거 장기 금융상품 납입한 거 500원. 그래서 자금 지출 현황, 자금의 감소 내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투자 현황. 요거는 이제 현금이 현금 등가물이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금융상품이죠. 단기, 장기 구별되어 있고 잔액은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하루 변동사항은 투자한 거, 들어간 것만 있었죠. 그래서 3,000원. 나머지 금액은 똑같고 이렇게 해서 자금 일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담당자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결제를 맡으면은 뭐 중간 관리자가 되겠죠. 뭐 아주 규모가 작은 데라면 사장님이 직접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금 담당하는 뭐 부장이나 뭐 중간 관리 중에서 또 보겠죠. 그래서 당일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볼 때 이제 이렇게 보겠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급하면은 딱 전체 증가에 전체 감소에 큰 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궁금하면은 거기서 이제 세부분에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겠죠. 자, 교재 이제 19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는 이제 해당이 되고, 자, 21페이지. 이제 금융기관 입금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담당자가 입금하는 거겠죠. 그래서 입금 시 기본적인 사항, 실제 입금액과 은행 통장상의 입금액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시 은행 측에 즉시 수정 요구를 한다. 통장 입금하면서 이제 확인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표와 어음 같은 경우에, 수표어음은, 이 교재 챕터 4에 수표어음 관리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한 내용을 그때 드리고, 어음 수표 관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입금할 때 수표어음을 이제, 기간 내에 하는 거지, 지급지 시간 내에 제시되는 건지 확인한다. 날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 내가 갖고 있는 바드럼을 은행에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바꿔서 내 통장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때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때. 만기가 되면 만기 때 해야지 만기가 지난 다음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수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급지시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구권, 청구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대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발행한 사람이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변상을 청구해야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제때 제시를 안 하면은 그 손해배상 못 받을 돈 받는 거,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소구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인지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 자, 이제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이 수업 날짜가 17일인가요? 9월 17일? 수표를 9월 17일자 발행을 했어요. 내가 발행해 준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수표를.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날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받았는데, 그러니까 9월 17일 날 받았는데, 수표 날짜에는 9월 20일 써 있는 거예요. 아니, 9월 21일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처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물건은 오늘 주는데 거래처에서 당장 현금은 없고 4일 뒤에 줄 수 있다. 근데 그거 4일 뒤에 이제 신용거래니까 그게 불안하면은 수표라도 받아가라 하고 수표를 주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언제로 쓰냐면은 9월 21일자로 쓰는 겁니다. 오늘 거래는 이제 9월 17일자 거래인데 수표에다가는 9월 20일자 쓰는 거예요. 9월 20일자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짜를 실제 발행하는 날보다 나중 일자로 써 있는 수표, 그걸 이제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선일자 수표. 이제 실무에서 이제 발생되는 수표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표 어음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이제 챕터 4에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 이제 수표법 모음법이 있어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어요. 기록이 돼야 되는 것, 필수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횡선수표 여부를 확인해서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횡선수표 뒤에 용어 설명에 나옵니다. 보충 설명에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횡선이 거주해 있는 수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인데 기억을 좀 상식적인 내용이고 시사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소구권,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시에 지급이 거절됐을 경우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통장 잔액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배서인 또는 발행인들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구권이 수표를 가만히 있다가 뭐 10년 뒤에 가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뭐 저도 이제 상법상의 정확한 그 규정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에 이 대금을 주십시오라고 의결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도가 됐으면은 부도가 된 날로부터 뭐 5년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애초 날짜가 지나고 5년 지난 다음에 가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부도가 났더라도 5년 이상 된 거죠, 부도가. 그럼 그때는 이제 그 부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소구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구권. 자, 선일자 수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표상의 발행 일자를 실일자 발행 일자보다 나중 일자로 하는 것. 수표상의 발행 일자를 실제 오늘보다, 그러니까 거래일보다 오늘이 9월 17일이다 그러면 오늘 거래했으면 수표를 오늘 날짜로 써줘야죠. 그런데 오늘 날짜가 아니고 나중 일자, 뭐 9월 21일 써주는 것, 그런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한다.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9월 20일 날 가서 현금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혹시나 17일 날 거래를 했고 수표상에는 9월 20일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9월 18일 날 내일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은 원래는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날짜를 미리 당겨서 발행하는 것, 미리 당겨서 발행하는 것을 선인자 수표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횡선수표예요. 횡선수표.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표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다. 그래서 이런 수표는 은행으로부터 수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이제 당좌 수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당좌 수표가 있고 자기압 수표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 발행인은 이제 그 수표를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제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겠죠. 이 돈 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통장 잔고에 잔액만 있다면은 그 수표 발행한 사람의 잔액이죠. 있으면은 수표 소지인한테 내줘야겠죠. 그런데 수표를 이제 A가 B한테 발행을 했는데 이제 B가 가서 찾아가면 되는데 B가 수표를 분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C라는 사람이 그걸 몰래 주워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럼 엉뚱한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표에다가 수표 겉면에다가 횡선을 거예요. 횡선. 횡선은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걸 수도 있고 또는 수표를 소지하는 사람이 받으면서 횡선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그 돈을 내줄 때 횡선이 거져 있는 수표는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아무한테나 안 주고 꼭 은행으로 주거나 은행에서 은행으로 넘긴다거나 그럼 이제 나중에 누가 찾아갔는지 확인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 횡선 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뭐 무슨 은행 써놓으면은 그 은행에서만 지출을 하고 그 은행하고 거래가 있는 사업자, 있는 개인이겠죠. 거래하고 은행하고 통장 거래가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횡선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실과 도난 방지,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횡선수표. 그래서 일반 횡선수표 그러면은 뭐 두 줄 평행선을 걷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놓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은행만 써놓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횡선수표는 두 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써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횡선수표는 딱 그 은행에서만 그 은행 그 지점하고 거래가 있는 사업자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다른 데 지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횡선수표는 다른 은행이나 그 사업자한테만 특정된 사업자한테만 지급하는 거예요. 뭐를 이제 일반 횡선수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해당 은행 아무데나, 요거는 특정 은행만 지급을 할 수 있고, 횡선을 그으면은 수취하는 사람이 은행이거나 또는 은행하고 거래에 있는 사람이거나, 은행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실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횡선을 긋는 것, 발행하는 사람이 긋거나 수취하고 있는 사람이 횡선을 그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 기업의 이제 그 자금 담당자라면 이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되겠죠. 선일자 수표, 횡선 수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21조까지고요. 21조까지고, 그 현금 시제 관리에서 현금 수입일보 기록과 금융기관 입금. 그래서 뭐 첫 번째 능력 단위 요소가 능력 단위 요소의 한 부분이죠. 그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제 수업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거, 적정 유동성. 그래서 이제 현금 회수 기간 동안에 매출액 계산하는 거 주로 했었고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뭐 설명은 많이 한 것 같아도 결국 이제 자금일보 작성하는 거 하나네요. 그리고 이제 자금의 조달과 운용 그래서 뭐 부채하고 뭐 자본 성격 뭐 조금 말씀드렸고 자금일보 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금일보 내역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좀 뭐 단순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랬었죠. 현금, 입출금, 그 다음에 통장,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서 입출금 내역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 잔액, 들어온 돈, 나간 돈, 오늘 잔액, 현금, 예금별로.
그리고 예금 늘어난 것, 예금 줄어든 것, 뭐 정기적금 늘어난 것, 뭐 그런 것들 기록하는 건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교재 22쪽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슨 문제 뭐 풀어드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보시길 바래요. 별도로. 자, 교재 22쪽부터 문제가 이제 4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156쪽에 보시면은 이제 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상당히 쉽기 때문에 풀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절에 의해서 적정 유동성을 계산하시오. 연간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일, 매출채권 회전일, 매입채무 회전일이 있었죠. 그래서 적정 유동성 이뤄진 운전자분은 재고자산 회전일 더하기 매출채권 회수기간 그래서 빼기 매입채무 회전일이죠. 110에서 31을 빼고 기간이 나오고 그 기간 곱하기 1일 매출액. 1일 매출액은 2,600원 나누기 360원 하면 되죠. 그게 적정 유동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오늘 했던 내용이죠. 단기자금 수지 계획표를 작성하시오. 2월 1일 날 현금 잔액 2,000원이다. 2월 3일부터 26일까지는 임시업으로 자금이 없다고 봤을 때 2월 1일 날 거래, 2월 2일 날 거래, 2월 27일, 2월 28일 거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단기 자금 수지 계획표 작성하는 것. 그래서 수입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날짜별로 2월 1일, 2월 2일, 2월 27일, 2월 28일 수입, 그 다음에 이건 지출 부분이죠. 그리고 당일 잔액.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금 일보를 작성하시오. 조금 전에 한 거죠. 10월 10일 자료고 현금 거래,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입금되었다. 하나은행 보통예금 입금되었다. 4번은 보통예금 지급되었다. 5번은 보통예금 지급되었다. 6번은 당좌예금 입금되었다. 7번은 당좌예금 이래저래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날 10월 9일 날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일보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현금예금 감소에 그 다음에 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용어 채워넣기죠. 자금관리 자금관리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 관리하고 분석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부족자금, 여유자금은요.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한다. 수표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는 것인지 확인한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어음이 지급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구권, 받을 수 있는 권리,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구권을 상실한다. 그리고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표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수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3주차 수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6쪽이 되겠네요. 출금시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 파악.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국가직무능력 표준 그래가지고 좀 담당자가 실제로 하는 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 그런데 이제 용어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용어가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낯선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2주, 3주 연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 좀 지금 이제 조금씩 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요. 예,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